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희쌤입니다. 해커스 주간민법 핵심 요약과정 7회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서 출력해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미리 꼭 풀어보세요. 오늘은 계약법 공부하겠습니다. 1번 갑은 그 소유 X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매매 일방 예약, 예약을 했죠. 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 완결권을 을이 가지고 20년 행사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행사기간은 약정 유효죠. 20년 안에 행사하면 됩니다. 자, 옳은 거죠. 1번 을이 예약 체결 시부터 1년 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죠. 행사하면 매매는 예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들렸죠. 예약 완결권 행사한 때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하지 않습니다. 2번 의뢰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이렇게 맞았죠? 네, 갑과 약정에 불과하고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 들렸죠. 약정기간 20년 유효입니다. 3번 을이 가진 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재산권이죠. 재산권으로 그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을 절대 잊지 말아 그랬어요. 이 말이 원칙적으로라고 했죠. 원칙적으로고 예외적인 말이었으면 원칙적 풀기 때문에 이 말은 모든 과목 절대 잊지 않습니다. 다시 예약 완결권은 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죠. 가등기도 할 수 있죠. 이게 정답입니다. 4번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했는지 관해서 갑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이 법원이 직권조사해야 되죠. 형성권 행사기간은 지났는가 그 법원이 직권 고려합니다. 5번 을이 예약 완결 행사하면 갑의 승낙이 없어도 되죠. 형성권이라 행사한 순간 바로 매매계획 성립합니다. 갑 승낙 필요 없습니다. 자, 이번 계약금 틀린 거죠. 자, 계약금 남용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는가 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아도 이행착소가 아니죠? 아니니까 계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4번 허가구역 항상 이게 답이에요. 허가구역 나오죠? 이 말이 허가를 받았다가 나와요. 허가받은 건 이행착소 아니죠? 제일 끝에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항상 계약금 나오면 허가구역 먼저 찾아요. 그거 있으면 그게 거의 정답입니다. 거의 그래요. 1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을 써도 해약금 추정되죠. 반면 위약금은 약정해야만 위약금 성질이 있습니다. 이번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 교환에 다 준용 적용됩니다. 3번 해약금액에 계약 해지했단 말은 둘 다 이행 착수 전이기 때문에 주고받은 게 없죠. 그래서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5번은 소송 제기 나오면 소송 제기는 이행 착수 아니에요. 이행 착수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또 문제가 계약금 나옵니까? 그럼 빨리 허가구역 찾아요. 5번에 있죠? 그럼 허가구역 내에 있는 매매계약이 허가받았다가 나와요. 허가받은 건 이행착수 아니라 제일 끝에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항상 해약금 나오면 계약금은 허가구역을 먼저 찾아요. 1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 추정되죠. 2번 갑과 을이 계약금은 이제 위약금으로 약정하면 그때 위약금 성질이 있고 그때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3번 을이 자 중도금 지급기일 전 이게 이행기 전에 중도금 지급했네요. 그래도 먼저 준 건 상관없죠? 이건 이행 착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가분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이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 인정해 줍니다. 4번 만약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갑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일부만 지급했을 때 이때 해약금 기준은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니고 약정계약금이에요. 그러니까 약정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령한 금액 배액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매도인 담보책임에서 권리하자에서 악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게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악의도 가능한 게 전에 일감 실손해였습니다.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실손해져서요. 전이 전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도 해지할 수 있어요. 일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이 실행 행사가 경매에 나왔죠. 악의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나 해지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 담보책이 나오면 항상 이게 정답이에요. 저당권 실행 행사 나오면 악의도 손해배상 해지할 수 있다. 이게 거의 정답으로 나옵니다. 거의 그래요. 그러면 지문에 제가 필요 없는 거 하나 뺐어요. 그냥 쓸데없는 지문 뺐습니다. 저당권 행사 실행 보여요? 어디가 보이죠? 대부분 이건 긴 지문이에요. 긴 지문. 긴 지문이 나오면 되게 행사 나왔죠. 그러면 밑에 악이 나왔죠. 악의 매수인은 그 단말 읽지 말아 그랬죠?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옳은 거라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항상 매도인 담보책이 나면 저당권 행사 실행 먼저 찾으세요. 그럼 1번 타인권이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 전에 해지할 수 있죠? 들었습니다. 4번 매매 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하죠. 그래서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자, 5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자, 선이 나오고 1년 나면 중간에 계약일이 아니라 안날, 선이 안날 1년이죠. 항상 담보 책임은 저당권 행사 실행 먼저 찾으세요. 5번 권리하자에 대한 매도인 담보 책임과 관련하여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건데 우리가 전에 일감 실손이었죠? 기억 전부 나왔고 해제 맞았어요. 니은 일부 나왔고 대금 감액 맞았고 그리고 저당권 실행 행사 나왔고 해제 기억 니은 다 맞아서 정답이 5번입니다. 리을은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이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 이외에 매수인 권리행사가 제한돼서 계약 목적을 달성을 한다. 그럼 제한물권은 여기 전해 일감 실손이 없죠? 그럼 선의만 가능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6번 환매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이제 황당하죠, 여러분.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환매권 양도 중개할 수 있죠. 중개사법에서는 환매권 양도 중개할 수 있다 이건 알고 그럼 민법은 양도할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중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황당한 일이 1번이 답입니다. 이거 중개사법에서 잘 외워놓고 민법에 틀리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민법, 중개사법은 이 김하연 한 명하고 해야 돼. 한 명하고. 그래 이런 거 다 짚어줍니다. 이번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계약도 무효가 되죠. 3번 환매기한을 정하면 절대 연장 못합니다. 4번 환매특약 등기는 매수인 권리취득 등기에 부기 등기로 하죠. 부기 등기로 합니다. 5번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죠. 정답은 황당하게 1번입니다. 7번 임차인의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구성 부분 X 다음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되니까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이용되면 X 그리고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그리고 건물 임차인에 인정돼요. 토지 임차인은 땅지자 지상물 매수가 인정되고 부속물은 건물 임차인에 인정됩니다. 그럼 부속물에서 틀린 겁니까? 1번 토지 틀렸죠. 건물 임차인에 인정된다. 토지 임차인은 땅지자 지상물 매수 청구가 인정됩니다. 2번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도 가능하죠. 3번 적법한 전차인 가능합니다. 4번 임의규정, 강행규정.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강행규정 위반 무효 맞았어요. 5번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됩니다. 8번 자 임차인이 갑이네 사람 줘야 돼요.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 행사합니다. 지상물도 강행 규정이죠. 자 옳은 겁니다. 1번 임차인 갑 매수 청구 유효하려면 임대인 을 승낙 요한다 틀렸죠. 이 형성권 성질이라 임대인 을 승낙 필요 없습니다.
2번 건조 허가받은 건물이 아니에요. 무허가라도 철가만 아깝기 때문에 매수 청구 허용됩니다. 3번 갑소유 건물이 임대인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되면 그러면 건물 전체 매수 청구할 수 없죠.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중에서 구분 소유 객체가 가능해야 되죠. 4번은 자 채무불이행 나오면 저희 그때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돈도 못 내서 쫓겨나는 사람에게 매수 청구 인정 안 해줘요. 5번 가분 매수 청구 행사에 앞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먼저 해야 되죠. 갱신 청구하고 쪽팔리게 거절당했을 때 그때 매수 청구합니다. 자, 9번 가분 자기 소유 X건물 전부를 참고 전부를 을에게 월수차임 60만 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을은 갑동여도네요. 갑동여도서 건물 전부를 병에게 월차임 70만 원에 2년간 전대했습니다. 동의여든 전대자죠? 자, 틀린 겁니다. 가로는 특별히 보는 거 아니에요. 1번 갑과 을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돼서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면 동의여든 전차인 권리는 소멸하지 않죠. 이게 정답이네요. 2번 병은 직접 갑에게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60만 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60만 원 임대했으니까 60만 원만 받으면 되죠. 병도 60만 원 지급하면 됩니다. 3번 갑은 을에게 월차임 60만 원 지급 청구할 수 있죠. 4번 5번 필요 뺐어요. 제가 하나 X 뺐습니다. 갑에 대한 차임 면책이 2기죠. 2달. 2기에 달하여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이 채무불량이라 이때는 전차인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처럼 갑을형 사례가 나오고 문제가 엄청 길죠. 근데 문제 읽지 않고 밑에 지문 보면 정답이 거의 나옵니다. 그럼 10번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 물어봤죠? 밑에 1, 2, 3, 4, 5 읽으면 정답이 거의 나와요. 1번 의뢰 저당권이 소멸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기에 저당권이 언제 소멸하죠? 첫째, 경매에 나오면 소멸하죠. 둘째,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도 저당권 소멸하죠.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10번에 경매 뭐예요? 이 바로 경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니까 모든 저당권 소멸 이게 정답입니다. 이 문제 안 읽어도 정답을 거의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갑은 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구역에 갑이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을 집하자 거주하고 있다. 정이 주택에 2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항상 경매는 2순위 저당권자가 합니다. 저당을 실행하는 경매에서 무가 경납받았네요. 자, 그럼 경매에 나오면 여기 1번 저당권이 말소기준물이라 저당권도 다 소멸합니다. 저당권 소멸하죠. 밑에 임차권 대항로 소멸하죠. 정저당권 소멸합니다. 모두 소멸해요. 그럼 임차권 대항로 소멸했죠. 그래서 2번 경락인부가 임대인 갑병지를 승계하지 않죠. 대항력 없다 소멸한다가 신소유자 경락인은 앞사람 임대인 주의 승계하지 않죠. 3번은 필요 없는 지문이지만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하면 을이 선순이라 을보다 보증 미하고 우선면제 받을 수 없죠. 을이 선순입니다. 다음 2번 4번이 중요하죠. 2번 4번이 같은 말입니다. 2번 임차인 갑은 경락인으로부터 보증금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이 대항이죠. 그럼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아까 문제에서 저당권 밑에 있으니까 임차권 대항로 소멸하죠. 대항로 소멸하니까 2번처럼 경락인이 앞소유자의 주의 승계하지 않다가 대항할 수 없다 같은 말이죠. 5번도 필요 없는 말인데 5번 정의 갑보다 매각대금에서 우선면제 받을 수 없죠. 정의도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1번,
2번, 4번만 아시면 돼요. 1번, 2번, 4번 아시고 3번, 5번 필요 없습니다. 오지선다를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만약 이 문제를 박스형으로 냈다면 3번, 5번 안 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번, 2번, 4번 세 개를 정확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민법 핵심 테마 특강, 시선 집중 특강은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개사법 한 번에 끄는 이론 강의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전 과정을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